한동훈 대표가 또 묘한 상황에 처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네. 보면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누구 혹자는 아니 뒷덜미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여론 조작,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이 음. 혹시 가족이 그렇게 했다면, 안 했다면 안 했다는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걸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피하고 있으면서 음. 버티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윤 대통령이나 이런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음. 지금 하는 거고, 이준석 당대표 맞아요. 때하고 네. 비슷하게 좀 하려는 축출하려는 예.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있을 때는 한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각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버티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면서 네.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 여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제시하겠다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도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만 떼서 새롭게 발의할 의사도 좀 있으십니까?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 운영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발의해가지고 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관련 특검법 내용에 그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계류돼 있군요. 예.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댓글 운영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에 수사 중이에요. 아 현재요? 현재요. 네. 그렇군요. 중앙지검에 배당이 예. 돼서 배당이 돼 쥐고 있군요. 있어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요. 아. 그래서 그거 언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동훈 그렇군요. 특검법이 예. 법사위 통과해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릅니다. 한동훈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건이 송치 전에 뭔가 검찰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서 네. 수사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것도 지켜보겠죠. 네. 그래서 친윤 계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 해야 된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찰, 검찰을 네.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좀 아니 예, 왜냐면은 사실 볼 정치부 관점 포인트입니다. 기자들은 좀 예. 이 간과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 관계 내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힘이 빠졌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의 이번 사건이 만약에 정말 의혹을 가진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을 우세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법조에서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본 한동훈 대표의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미심장에 들었던 거는 아마도 버티기를 할 거다. 네. 이런 관측을 하시는 또 이제 전망에는 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들은 이 정부의 개국공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검찰 당시에 저희가 보기엔 쿠데타, 네. 연성 쿠데타를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 모든 주도적인 일을 한동훈 대표가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 자기가 기획하고 쿠데타를 이끌고 했던 어쨌든 그 능력이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정권을 교체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금도 버티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검사의 마인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인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가 저희가 나무 하나 들고 나무 하나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영화에서요.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떨어질 음. 수도 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버티기로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특검 전국 뭐 리스크 너무 맞아요. 크잖아요. 네. 지금 본인을 향한 부분들에 본인을 향한 대해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지금 예전에 예,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벌써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버티기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들이어서 검찰권을 쥐고 있는 거죠. 검찰 수사를 알고. 그래서 지금 전국이 교착 상태다 이런 뭐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활로가 안 보이는 벌써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누구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지금 다른 것은 검찰이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권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버틸 힘이. 그래야 탄핵으로 나가는데 탄핵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사법적 때문에. 근거가 있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이 들어갔어요. 증거로. 근데 지금 공소장을 못 넣잖아요. 소추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글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표도 서로 버티기 하고 있는 형국이죠. 음. 국민들이 그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럴 네. 때는.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중요한 이제 그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 박정훈 전 네.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이분을 상대로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혐의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군형법 44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더라고요. 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 죄 없는 분이 지금 법정에 재판을 받고 네.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뒤집으려는 지금 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정권의 너무 비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선고가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하고 또 다르게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청년을 국가에 내보낸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거다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군대에 아이를 보내겠어요. 믿고 보냅니까 네, 누가? 어제 네. 제가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에 나갔더니 군대에 아이를 보내고 군대에서 그 사망한 유족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모두 나서셔가지고 아직도 그 냉동고에 시신이 있는 이런 유족들도 아이고, 많으세요. 네. 2년, 3년 이렇게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그 아이를 보내지 말자는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박정훈 대령은 안타까운 죽은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군대에서 애쓰셨던 분이 무고하게 쓰러지신다면 이제는 군대에 아이를 보내지 말자 네. 그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혐의를 뜯어보면 다시 한번 또 좀 분노감이 자아냈는데 이게 결국 지난해 7월 19일에 네. 최혜병이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이상한 이유로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겠다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수사하지 말라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뭔가 사법 처리의 뉘앙스를 풍기자 그걸 사실상 막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이 그 김계한 사령관이 제가 그 법사위 국감 때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경로 들은 적 없다고 했다가 끝에는 마지막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위증의 벌을 받을까 봐 그런 거 말할 같네요. 수 없다는 네. 것은 그것은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에 대해서 들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것이 다 뒤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최혜병 순직이 은폐가
되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채로 송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된 걸 보면 이것은 그 최혜병 사망 순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네.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이것은 사법 리스크다. 저는 그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성을 좀 보고 싶은데 혐의 구성을 보고 싶은데 네. 일단 항명은 김기한 사령관의 그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이제 상관 명예훼손이 붙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이 뭐 실제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뭐 이제 네. 공표를 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네. 이걸 상관 명예훼손을 붙인 거는 유죄를 꼭 받아내려고 붙인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네. 같은 맥락이거든요. 항명하고 상관 명예훼손이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 하나는 다른 게 무죄나고 아니고, 하나는 네. 유죄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전체적인 그 사실의 그 진술의 맥락 속에서 상관 명예훼손도 그렇게 의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허위라고 해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허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전부 다 바루어져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특수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 사실을 다 그냥 넣는 거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일단, 붙여 넣어가지고 네. 뭐든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붙여 넣는 방식인데 그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 이종섭 장관에 다른 대한 판결이 나올 리는 없다. 명예훼손으로 네. 뭐 인정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군검찰이 이제 그 결심 공모에서 밝힌 내용들을 네. 보면 더 뜨악한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본인들 시각이겠죠. 그러면서 네. 이게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엄벌해 달라고 굳이 네. 법정 용어긴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또 그 합니다. 엄벌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항명으로 그 3년을 구형을 한 것으로 이미 저는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군 사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신뢰를 그냥 다 무너뜨렸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군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반드시 무고함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것만으로 여기도 그냥 정권의 그냥 시녀로 그냥 비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무죄를 통해서 이제 판결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네.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등 포함해서 국정조사로 아마 국회의장님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조사로라도 이 진실을 밝혀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최혜병 순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지금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회 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로 저는 뭐 충분히 이어지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있었던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국정조사가 이제 기초조사의 네. 기틀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로 탄력받게 이어지는 방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대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전국을 돌파를 해야 되고 뚫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의 어쨌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거 설명을 드리고 네.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으로 이어지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법적으로도 청문회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집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훨씬 네. 더 많은 강제 규정도 많고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보시면 그 당시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유력한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국회의원들한테 또 제보나 이런 것들이 또 쏟아질 그러니까요. 수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음. 이어져야 되고 저도 이제 혹시 비교섭 단체 몫이 있으면 국정조사 가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네. 해볼 생각입니다. 네, 보좌진들이 곡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보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간의 예측보다 형량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건은 우선은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요. 기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 개인의 주관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만배 뭐 안다 모른다 그런 네. 사건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데 그 김문기 씨 뭐 안다 모른다 에 관련해서 그 기소를 했는데 기소 자체가 저는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 검찰 네. 기준으로 무혐의할 사건을 기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 각하를 네, 했기 했다면 때문에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김문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한 네, 부분을 잘라서 쓴 부분에 골프를 대해서 치지 예. 않았다고 사실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헌법상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그 뭐 식품연구원 관련한 발언이 아니고 전체 다른 그 부지 관련해서 네. 발언한 것인데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사실관계 인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사실관계 인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량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이석연 법제처장께서 네. 부관 참시한 형량이다. 부관 참시 형량이다. 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승복했는데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내린 선고를 내린 네. 것은 굉장히 그 부관 참시 판결에 해당하고 형량이 명백히 형량이 그 매우 나쁘다. 그 형량이 부당하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형량을 쭉 저희 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형량으로 아예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야 됩니다. 전례에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비춰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뭐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또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여야지 이런 중대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는 것이지 사소한 말실수라든가 말 가지고 이런 형량을 내는 것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법원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한동훈 지지자가 쓴 판결문 같다. 이 판결문은 그럴 정도로 형량에 있어서 네. 굉장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6번째 기소 이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네.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 신분에서 공소유지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검사들도 재판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하는 재판이 뭐 공판 검사 아닌 이상인 다음에야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뭐 한 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표적 수사,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표적 수사, 별건 수사는 그 자체로 수사가 위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위법한 수사에 따른 모든 절차들이 위법하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그 국민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 그 특수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유죄야, 우리가 말하는 게 무죄야.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저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끊임없이 정적 죽이기,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수사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던져 놓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찰도 굉장히 좀 제가 한심스럽다. 왜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재판에 계속 나오시는 것 본인 자체로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이 예.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검찰 그 정적 죽이기에 동원되는 이런 음. 검찰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은 네. 검찰권의 존리 근거를 무너뜨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의 리더 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조국 대표를 꼽게 네. 되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물론 이제 파기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시기에 대한 관측도 있고 보면은 11월에 선고될 일은 아직 없어 보여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일이.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여하간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똑같이 선고돼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내에서 좀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우선 저희는 네. 법리적으로 물론 인제 대표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승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음. 법리적으로는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 대표의 일만 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이 순서대로 기획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그런 지금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네. 김정중 여사에 대해서도 그 말도 안 되게 계속 막 그 언론에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음. 대표, 이렇게 해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시도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검찰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선거, 대선, 그 음.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면 선거로 이기지 못하니까 진영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이쪽 진영의 주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고만고만하게 해서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쪽에 뭐 몇몇 주자를 몇 붙여서 명 붙여 네. 가지고 뭐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49대 51 싸움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전략 속에 있는 것이라서 음. 저는 우리가 이쪽 진영이 단일 대우로 모두 맞서야 된다. 네. 흐트러짐 없이. 그래야 모두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찰권이 사실상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당하지 않은 검찰권 행사에 모두가 맞서야 된다. 거기 가장 최전선에 저는 법사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적인 요구들로 분출이 돼야만이 뭐 특검법이라든가 올바른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건데 최근에 보면 장외 집회를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뵙는 분들이 그 의원님 뵙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로 네. 전해 주십니까? 우선은 일단은 이제 응원의 격려의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모두 지켜 달라." 그런 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우리의 그 주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달라." 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장외 집회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인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네. 같이 하기로 돼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과정에서 맞습니다. 좀 어떤 교류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야당이 계속 연합해서 집회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함께 와 주십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소통을 하고 있고, 이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 시민행동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지고 네. 싸워 나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인 것 같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시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초안도 네. 공개했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탄핵소추안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가 하면, 네. 그동안 이제 계속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다 담았고, 음. 특히나 그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되어 기여와 있는가. 역할에 네. 대해서 네. 관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위법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음. 포커싱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컨대 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 어처구니 없는 불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그 위법을 했다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탄핵소추안을 보시면 당시에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소환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수사팀을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런 징표들이 그거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건이 있어요. 음.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을 교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소추안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비위가 드러나는 소추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됐던 것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소추안이니까요. 네. 중심으로 충분히 구성을 해서 국민들께 내놔 드렸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시면 야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동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 내용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인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그 현실의 벽이 좀 높지 않냐. 왜냐면 탄핵소추안 자체가 발의하려면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통과가 되려면 똑같죠.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최근 교착 국면을 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반이 발의해야 되고 200명이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8명이 또 필요한 한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안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맞아요. 에 네.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 음. 거거든요. 대통령 직무가.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민을 해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우선을 하면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 발의가 언제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발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경고의 메시지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제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인제 직무 정지 여부를 네. 직무 정지 기간에 헌재가 네. 판단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놓고 정치권 얘기해 볼 수 열어놓고, 있는 예. 상황들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지금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명태균 씨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터져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국정조사, 최이번 국정조사라든가 국면이라든가 이래서 야당은 지금 던질 게 너무 많은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봄 저는 어쨌든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